안녕하세요. 주식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주말 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 또 한파가 온다고 하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돈도 많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오고 가는 길 모두 안전하게 좀 다니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상황인데요. 그만큼 코스피 같은 경우, 강하게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가속 방지 턱에 딱 걸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그 유동성이라든지 또 그리고 미국의 연준의 금리 정책 그리고 이제 유동성 공급에 대해 있어서는 시장의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 돈의 흐름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 채권 금리가 일부분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 뭐 그런 부분은 걱정할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의 큰 그 돈의 물줄기는 큰 변화는 없는데 너무 최근에 강하게 좀 반등하다 보니까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뭐 애국인가 기관 입장에서는 약간 제동을 거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생 쪽에 많이 영향을 받았던 지난 또 한 주간이었는데요. 네. 관련해서 한번 시장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들 그리고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기회를 볼 수 있는 종목군 섹터군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네, 바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그 시장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결국은 지난 한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주도하는 이제 대형주 장세가 펼쳐졌었는데요. 결국은 이 대형주에 대해서 왜 사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시면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조급한 마음도 있겠지만 소외된 마음도 있겠지만 아마 미국의 그 시장의 흐름을 좀 보고 들어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애플이라든지 애플 기업 그리고 테슬라 같은 기업 대표 기업들이 있죠. 뭐 다양히 팡이라는 대표 IT 기업들이 또 있지만 결국은 이 애플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소프트웨어를 같이 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런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몇 배 상승하는 경우를 봤잖아요. 그래서 큰 대세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고 봤기 때문에 시장의 애국인가 기관, 예전 같은 애국 기관이 흔들면 급락이 나왔거든요. 쭉쭉 아래쪽 빠질 정도인데 그걸 받쳐낼 정도로 매수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삼성전자라든지 이쪽 전기차 관련해서 본다면 앞으로 한국에 있어서 더 크게 갈 거로 보고 지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시장에 대한 그 부분에서 좀 힌트를 얻고 들어오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결국 이제 투자의 대안이 없는 상황이죠.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 확대되는 부분이 있고 이 돈의 흐름이 지금 흐름이 이제 주식으로 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많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많이 큰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직 우리나라의 그 개인 투자자 비중이 지금 이제 18% 정도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간다면 지금 선진국의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한 50% 수준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간중간 쉬어가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중에 있는 자금이 꾸준하게 증시로 유입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캐파가 커지는 거죠.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개편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좀 더 속도를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대형주 호재가 나왔죠. LG, 삼성, 현대차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그 호재가 이어지면서 이제 대형주가 이렇게 호재가 이어지다 보니까 지수를 상당히 이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일단 실적이 아닌 재료로 먼저 움직였죠. 네, 재료로 먼저 상승했기 때문에 일단 그 외국인하고 특히 기관, 금융투자라든 이쪽에서 좀 변동성을 이용해서 좀 수익을 챙기려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이제 강한 급등이 나왔고 장중에 170포인트까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던 급락할 때 그 포인트 수준까지 상당히 폭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만기를 썼죠.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이용해서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몇 조 원으로 두들기는 경우는 보기 힘든데 이번에 그 변동성 이용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때렸고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연기금하고 외국인은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파생 시장에 대해서는 뭐 따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런 이제 대형 호재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현물이 있고요. 우리가 매매하는 현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선물 시장이 있습니다. 선물 시장이 있는데 이번 호재 때문에 현물이 상당히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이 선물은 미래에 대한 그 프리미엄을 갖고 있습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런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 보통 이제 선물이 비싸게 되는데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기관 중심으로 현물은 팔고 선물을 삽니다. 싸게 되니까 선물이 더 싸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런 그 파생 쪽의 흐름까지 더해지면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한 주간의 파생 시장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새로운 한 주에서는 그나마 이때보다는 더 좀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이 좀 이어질 걸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코스피 시장이 좀 어지러울 때는 코스닥이 가야 되는데 이제 셀트리온 그 그룹주 치료제 관련 소식이 관련해서 이제 결과가 별로 경증이 이제 중증으로 가는 부분은 효과가 있었는데 중증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 바이오주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가 좀 진정되려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좀 진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뜨는 태양, 제가 그 설 연휴 전에 이제 관련해서 연휴 때쯤에 설 연휴가 아니죠. 근데 새 연휴 때 했던 내용들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이제 미국의 금리 그 정책이죠. 그 전까지는 가장 큰 조정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나왔을 때가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연준 의장도 금리 인상은 할 때까지 멀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쭉 이런 흐름 여기까지 12월 달 수출이 이렇게 좋게 나오면서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때는 이제 말씀드린 키포인트는 수출의 흐름이 중요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수출이 좋을 때 코스피도 계속 꾸준하게 올라간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베이스에는 지금 이제 뭐 경기회복, 유동성 공급 이번에 민주당이 이제 상원 의원 관련해서 이제 투석을 다 가져갔죠. 그래서 블루웨이 이 부분 때문에 처음에 뭐 기술적 조정도 있었고 하지만 당장 그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제 상원까지 뭐 이렇게 차지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반영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제 이번에 이제 바이든 그 대통령이 이제 2조 달러에 대해서 경기 부가 그 기대감 때문에 먼저 시장에 올랐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표하고 나서 미국도 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재료가 노출이 됐고 그 전에 이제 이런 부분은 호재는 이제 미리 좀 반영이 됐다는 점에서 좀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지금 좀 상승한 점, 그러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이 가까워진다는 그 신호로 이제 작용하면서 좀 조정이 나왔는데요. 나중에 이따가 다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걱정할 수준까지는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투심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개인의 그 조도 이동성이 74조 원까지 고객에다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대형 조절이 나오면서 지수 급등했는데 옵션 만기 기점으로 기관, 이런 애국인 이렇게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이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아마 이제 개인 대 기관, 애국인의 어떤 힘겨루기가 계속 일단 한 주간에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주간에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만기일이 좀 지나면 어떤 애국인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완화되는 흐름이 보통 나왔던데요. 그래서 이 변동성 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아마, 단기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이제 애국인은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데, 비중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신흥국 MSCI 지수에서 보게 되면 한국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시가총액 비중이 커져서 좀씩 비중 조절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의 이런 일단 흐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지금 세계 시장에서 한국 시장이 진짜 싼 상황입니다. 그동안 12배 정도, 포로 기준으로 12배 정도 올라오면 고평가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다라는 신호를 많이 보냈는데 지금 이제 15배까지 올라왔죠. 지금 어떻게 보면 G20 국가에서 보면 중국은 18배에서 19배 정도 수준이 되고요. 퍼 기준. 신흥국은 대부분 15배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면 이제 선진국하고 비교해 보면 선진국은 25배에서 27배 정도 됩니다. 네, 거기에 비하면 한국 G20 국가 중에서 제일 싸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번에 돈의 그 파이가 커졌 만큼 예전에는 이제 고객 탁금 30조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74조 원 정도면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우리 한국 증시가 좀 이제 제대로 좀 인정을 받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어떤 계기가 이번 되지 않을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5배, 아직까지 G20 국가 중에서는 제일 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한국 증시가 거품이 껴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추세적인 이런 어떻게 보면 위험 요인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이제 배제하고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번에 기간 조정은 어떻게 보면 좀 매수 주도주에 대한 매수기회로 좀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도 보면 도래하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아직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안 하는 부분에 있고요.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가라든지 유가 같은 경우는 음식하고 유가는 그 어떤 변동성이 있겠죠. 네, 어떤 흐름에서인데 이걸 빼고 나서 보는 그 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아직은 1.1%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금리 인상할 때는 2%대를 물가 그 상승률이 이상 올라가는 그 시점에 3개월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1%라는 점. 그래서 이제 반등한 부분을 보게 되면 백신 보급이 이제 본격화되는 3월에서 5월달 정도에서 물가가 반등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염려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뭐 연준의 그 전체 변경의 위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업률을 먼저 고용지표를 본다고 했습니다. 실업률이 좀 떨어져야지 좀 그 금리 정책이 변화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실업률이 6.9% 정도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아직은 이 부분은 염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발빠른 올해 들어서 경제 회복이 된다고 해서 바로 정책이 변경된 건 아닙니다. 일단 지켜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그 2005년, 6년, 7년 정도에 이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니까 금리를 빠르게 올리다 보니까 리먼 사태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서 신중하게 이어져 가는 모습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가 지금 이제 한참 확산세 있죠. 네, 확산에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 있기 때문에 쉽게 정책 변화를 주지는 않을 구간이다 말씀드릴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속도 조절이 이제 불가피한 시장이죠. 너무 재료팀에서 올랐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가 상승 기회를 추세적으로 열려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예, 좀 더 빨리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이 이어지고 최근에 이어졌죠. 그래서 미국 이제 경기 부양에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예전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시장이 이게 국채 금리는 2년물, 3년물, 네, 뭐 이렇게 보통 이제 5년, 10년, 30년 이런 식으로 국채 금리인데 제일 포인트는 이제 10년물입니다. 10년물을 중심으로 보는데 그동안 2년물하고 10년물, 특히 3년물 이렇게 금리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 전에 2기가 왔을 때 보게 되면 2007년도에 이렇게 사이에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리먼 사태가 터졌죠.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이번에 2019년도 정도에 역전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이후에 이제 코로나라는 이런 대형 급락하는 악재가 터졌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금리 차이에 대해서는 이 역전 현상이 나온 이후에 그 기간을 두고 이제 그 큰 악재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역전 현상은 아니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10년물 이 파란색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 코로나 때 0.5 정도에 있었는데 최근에 1%대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가장 이제 금리 인상을 했던 시점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부분이 이제 2.5%대였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했을 때가 이제 3%대 흐름이 나서 이 구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까지는요 아직 여유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 후반대하고 3% 가게 되면 이제 금리를 조금씩 올립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올리는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2%대에 진입해야지 어떤 유동성을 촉수하는 전략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1%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 기억이기 때문에 약간 주가에 이제 그 잡음을 줄 수 있는 역할은 하죠. 흐름은 아직은 이렇게 이제 방향을 꺾을 수 있는 흐름을 주는 건 아직 아니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일단 뭐 주요 이벤트로 보면 이제 수출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2월 달에 그 시장에 수출해서 12월 달에서 대표 수출이 15개에서 11개가 어떤 수출이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 본다면 코스피 지수가 수출이 잘 나왔을 때 전반적으로 상승 이어갔던 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코스피부터 시장이 움직이는데요. 결국 이제 개인들의 그 수급에 들어오는 물량을 보게 되면 이제 익숙한 기업에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 그 전에 뭐 포스코라든지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그리고 우리가 생활에 가까운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다고 움직이는 그 이전보다 움직이는 더 크게 움직이는 이유는 결국은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익숙한 기업에 먼저 투자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장 흐름 관련해 보면 이제 자동차 섹터는 이제 2021년도에 꾸준하게 봐야 될 섹터가 되겠죠. 전기차 관련해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수소차까지 이런 섹터는 일단 이제 꾸준하게 이제 성장이죠. 이번에 올해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산업으로서 전기차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쪽에 대해서는 같이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스마트카도 당연히 앞으로 이제 미래 성장에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섹터에 대해서 이제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IT주도 전반적으로 이 새로운 이제 이 스마트카 관련해서 본다면 많은 반도체부터 디스플레이부터 많이 추가적으로 수요가 많이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IT주를 IT주로만 보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많은 자동차에 이런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갔던 부품들도 이 자동차에 포함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이제 수요처가 더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IT주 그리고 5G 산업에 대해서도 계속 연결해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제 본다면 이제 회복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코로나가 회복된다면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주가가 좀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섹터에서도 이제 중기로 본다면 회복을 관점을 봐야 되겠죠. 많은 그 이전에 뭐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집값이 올라가면서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많은 대출을 했던 점이 있고, 이게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수혜를 받게 되겠죠. 산업재도 회복에 대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남북 경협주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건설이라든지 건설 기자재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동반해서 움직일 것 같고, 여기 플러스 요인은 이제 결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남북 정책에 따라서 좀 반등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항상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좀 들썩이긴 하는데, 이제 곧 있으면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대선이라는 게 이슈가 있죠. 그래서 정책 테마주들 또 우리가 이제 열어놓고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관련된 바이오는 이제 주춤하겠죠. 백신을 공급하게 되면. 그래서 바이오 쪽은 이제 셀트리온 어떻게 이제 옵션 만기 끝났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줄지 한 주간은 좀 봐야 되는데, 결국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좀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멈췄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니까 많이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단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쪽의 바이오주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나중에 또 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분 말씀드렸죠. 내수주 들도 이제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내수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중국 소비주 회복되면서 화장품주들을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요. 관심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엔터주들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건설 기계는 이제 아까 남북 경협주에서 말씀드린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여러분들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하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향에 따라서 나는 뭐 주식 시장에서 잘 모른다 그럴 경우는 이제 1등주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서 각 분야 1등주만 이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성장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차라든지 뭐 바이오 산업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은 성장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지고 가는 전략, 아니면 나는 안정적으로 내수주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향도 있겠죠. 회복에 대해서. 아니면 워낙 급등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급주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고 경험이 없으신 분은 약간 현금 비중을 채워가는 전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IT 관련된 이제 5G 모빌리티 관련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산업이 그전에는 딱 나눠져 있었던데, IT든 5G든, 근데 이 모빌리티 산업에 융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융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 흐름도 애플이 애플카를 내놓으면서, 애플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IT 쪽이잖아요. 스마트. 근데 이게 카를 플러스해서 새로운 이제 모빌리티 산업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범위가 좀 이제는 융합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변화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하고 좀 다르게 이번에 이제 갤럭시 2N이 출시가 되면서 디지털 차키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제 소식이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아우디, BMW,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 자동차의 디지털, 스마트폰으로 자동차를 열고 닫고 시동까지 걸 수 있는 어떤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가 이제 자동차로 넘어가고 있다. 하나씩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이번에 나왔죠. 네, 문을 열고 시동도까지 디지털 키 관련해서 이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시대적인 변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IT가 자동차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확산되고 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애플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이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죠. 네, 넘어간다는 거죠, 그쪽으로. 왜냐하면 주도고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먹거리가 생긴 이후에 어때요? 이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애플도 있었고, 페이스북, 네, 아마존, 네, 아마존이라는 회사도 확대됐고요. 그리고 트위터라는 회사, 상당히 이런 회사들이 많았죠. 그리고 새로운 매개체가 나오다 보니까 인텔이라는 기업들도 상당히 커지고, 퀄컴, 엔비디아, 이 모든 하나 때문에 미국에 이렇게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삼성도 이 구글이라는 회사도 이제 떴는데, 이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삼성이 놓쳤잖아요. 그래서, 스마트카가 결국은 새로운 또 먹거리를 형성해 줄 걸로 보이기 때문에 IT 산업 자체가 이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죠. 네. 결국은 IT의 자동차의 침투라고 한번 적었는데요. 애플이 이제 이런 자동차 메이커사에 이제 ODM 방식으로 물량을 줄 가능성이 크죠. 네, 조립 라인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요. 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 전기차 같은 경우 부품 수가 1만 개 정도 넘어가고요. 내연기관 더 크죠. 1만 개 정도 되고, 스마트폰 같은 부품은 800에서 한 900개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애플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한 800개에서 900개 정도의 부품만 관리하면 됐지만, 이 자동차는 10,000개 이상이기 때문에 자체 내 그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ODM이라든지 OEM 방식으로 이제 이런 현대차, 기아차라든지 이 자동차 메이커사에 이제 의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가장 애플다운 그 전략이잖아요. 자체 내 공장이 없잖아요. 다 주잖아요. 폭스콘이라는 그런 회사에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기술을 주고 또 이탁 생산을 해서 자동차를 만들어갈 가능성입니다.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에서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지원을 받고 서로 윈윈하자는 전략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삼성 관련해서. 그래서 삼성도 당연히 이쪽 기회 요인을 보고 있을 겁니다. 엄청난 브레인들이 전략을 깨우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자동차, 애플카, 삼성카 이런 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결국은 시장의 이런 흐름 추세는 변화에서 어떤 물량으로서 나오겠죠. 반도체 물량도 11월 달보다 이제 한 배로 30% 12월 스마트폰도 회복되고, IT, 컴퓨터, 2차전지, 이렇게 디스플레이, 가전, 자동차 부분도 좋아지고 있고, 선박, 그래서, 섬유 쪽도 회복되면서 올라오고 있죠. FNF 같은 종목들. 그래서 제가 섬유 쪽에도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쪽. 그래서, IT 기반으로 통해서, IT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장 유동성이 홍보할 때 IT주들이 많이 가게 되는데요. 이번에 또 샤오미가 이제 늦게 뉴스가 나왔는데 미국 블랙리스트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이하고 SMIC가 올라오면서 하이 스마트폰 시장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삼성전자하고 국내 스마트폰 부품업체는 또 기회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정보통신 관련해서 IT 관련해서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IT 회복 때문에 반도체도 좋아지고 IT 부분, 제가 MLCC 관련해서 사막 콘덴서, 삼성전기, 그리고 PI 필름 관련해서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PI 첨단 소재,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OLED 쪽으로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리고 파운드리 관련해서 이제 대만의 TSMC가 증설을 한다고 전해졌었습니다. 이번에 증설을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결국은 지금 이제 한미 반도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였는데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도 있지만 결국은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해서 레벨업 할 수 있는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비메모리 쪽도 좋아진다면 당연히 메모리 쪽에서도 수요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함께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비 투자 모멘텀이 있어서 이제 있지만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이 삼성이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3반기에 집중돼 있고요. 낸드 쪽에서도 일단은 올해 세 번 정도 증설이 크게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 메모리 쪽, D램, 하반기 3분기에는 아직 미정이지만 D램 쪽에서도 증설이 좀 이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대형주 소재 부품 장비단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와서 낸드 큰 시장이 열릴 걸로 보이고요. 통신 장비 관련해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주파수 경매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황금 주파수 경매가 이제 막바지에 좀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 좀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격에 지금 주파수 가격이 가장 크게 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높았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많은 주파수에 경매에 참여한 통신사들이 그 돈을 크게 밀어넣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공격적으로 경매가 끝나면 공격적으로 좀 투자가 이루어질 걸 보이고요. 작년에 삼성에서 이제 바라이전 8조 원 수주 받았는데 AT&T도 2월 중 정도에는 이제 5G 발주가 될 걸로 보입니다. 3월부터 국내 네트워크 장비에 큰 의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CES에서도 이제 5G가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IoT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5G 집중해서 소개되고 있는데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맛배기라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이 부분 기술이 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요. 본격적으로 5G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에 있다는 점 이번 CES에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었고요. 모든 이제 디지털 뉴딜 정책이라든지 그린 뉴딜 모든 디지털 뉴딜 정책에는 이제 5G가 핵심입니다. 모든 연결점이 5G 없이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뉴딜 정책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쪽에 정부에서도 지금 통신 3사하고 전략회의를 좀 개최를 하고 금요일날 했고요. 그래서 5G 투자도 좀 빨리 진행하려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게 핵심이 뉴딜 정책 관련해서 좀 어떤 성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쪽 5G 관련해서도 이제 핵심 공약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측면에서 일단은 이제 제가 쭉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산업 자체가 쭉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 많이 좀 알려드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만의 이제 공급사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렸으니까요.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체크를 하면서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지금 SK텔레콤의 여러분들 이제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스마트폰 T맵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T맵을 통해서 계속 어떤 플랫폼을 확장해 나오고 있는 회사가 SK텔레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SK텔레콤도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지금 계속 받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T맵을 통해서 교통 정보를 받고 다양한 어떤 정보 제공을 또 여러분들도 정보들을 또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자율주행에 맞춰서 계속 어떤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내비게이션 역할만 했다면 다양한 지금 정보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맵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자율주행으로 가는 SK텔레콤의 흐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SK텔레콤, 네이버 같은 회사도 이 자율주행을 또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다양한 회사들이 이쪽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플랫폼으로서 자율주행으로 또 산업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IT, 5G, 모빌리티 관련해서 산업에서 간접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종목을 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단 이제 IT 섹터에서 이제 먼저 이제 MC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카메라, 자동차 카메라 때문에 상당히 급등이 나왔죠. MC넥스. 네,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 구간에서 상당히 이제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 때문에 상당히 급등이 나왔는데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저도 이제 여러 번 이제 공개 방송하고 무방에서 알려드렸는데, 관련해서 본다면 이제 파트론이라는 기업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바닥권에서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를 보게 되면 이제 가장 이제 본업이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쪽이죠. 네, 카메라 쪽인데, 본업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가 올해 작년 2억 5천만 대에서 3억만 대까지 이제 확대하면서 이 부분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는 30% 좀 좋아질 겁니다. 이번에. 그리고 하이하고 이제 샤오미까지 제재가 이루어진다면 또 호재가 될 걸로 보이고요. 본업에 있어서 좀 가지를 못하는데, 두 번째는 카메라 이게 전장용도 이제 파트론도 앱시넥스처럼 전장용 카메라 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매출이 100%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5G 통신 모듈 관련해서 RF에 모듈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도 매출이 신규로 신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어러블 같은 부분도 있지만 캘컴을 통해서 지금 이 5G 통신 모듈에 대해서 좀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결국은 이제 통신 칩 5G 퀄컴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캘컴 칩을 쓰게 되면 당연히 이 파트론에 캘컴이 입탁을 했는데 이 통신 모듈 당연히 쓰이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5G 폰이 올해 크게 이제 어떤 성장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크게 반영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구간이 반영된다면 상당히 이제 지금 12,000원대에 있는 이 라인대를 돌파하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하고는 이제 워낙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저항을 받았는데, 이때하고는 올라오면서 순차적으로 좀 어떤 매물을 소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 봤을 때는 이 종목 하단 이 120이라고 61선 자리가 있죠. 그래서 10,000원 부근이죠. 그래서 이 구간만을 추세를 타고 가고 있죠. 저점을 높이면서. 그래서 이 구간을 잘 체크를 하시고, 아마 돌파하게 되면 이 종목은 이제 쭉 보게 되면 이때가 하이 이슈가 있었을 때 면서 이제 실적도 잘 나왔지만 18,000원대까지 갔었고요. 18,000원대 큰 흐름을 탄다면 18,000원대까지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시장 흐름이 좋지 않고 크게 움직이지 못한다면 이제 14,000원대가 이어질 걸로 보여서
지금 뭐 샤오미까지 제재가 이어진다면 큰 재료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세 흐름은 어떻게 보면 이 19,000원대까지는 한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닥권에서 올라왔던 점 상당히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12,000원만 돌파한다면 1차적으로 14,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 한 19,000원, 이런 식으로 상승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동안은 이제 카메라 쪽만, 스마트폰만 바라본 게 아니라 자동차, 그리고 또 5G 통신 모듈 관련된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어느 순간에 올라오게 되면 강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보시고 파트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관련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IT 쪽으로 본다면 이제 AP 시스템하고 이제 덕산 네오룩스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AP 시스템은 이제 중기적으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모든 산업 구차 자체가 지금 OLED도 넘어가고 있죠. OLED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지금 그 스마트폰 관련해서 그 모든 OLED 채널, 그동안 LCD 쪽에서 OLED 패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뭐 전력 면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모양이라든지 풀 스크린을 추가하기 때문에 모든 스마트폰이 OLED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그랬죠. 애플도 이 OLED로 넘어왔고 그리고 이쪽에 본다면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모니터도 지금 이 OLED 패널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업체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OLED를 계속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산업 자체가 중국 이번에 이제 애플 물량을 일부 받았습니다. AS용으로 애플 물량을 좀 받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이제 산업 자체가 모든 산업 자체 관련해서 그 디스플레이 쪽에 OLED도 넘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시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패드에 고가의 이제 아이패드에 아이폰에 이어서 아이패드까지 OLED를 향후에 한 내년 정도부터 해서 채택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쪽 산업의 주도권은 이제 삼성, LG가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BOE가 따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온 물량이 커진 만큼 이어지게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삼성이 좀 증설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증설. 그리고 TV 쪽에서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대량 어떤 OLED에 대해서 확대할 걸 보이고요. 그래서 이 증설의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G도 지금 OLED 잘 팔리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에도 중소형에 공급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대형 TV 쪽에는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 관련주는 뭐가 대표적으로 있냐면 결국 이제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주성, 그리고 DMS도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중국하고 연결돼서. 근데 삼성하고 연결된 기업은 AP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고가 OLED에서는 아직까지 독보적으로 삼성하고 LG인데 중소형에서는 아직까지는 삼성 쪽이죠. 그래서 폴더블 어떻게 보면 폴더블 관련된 부분까지 이어진다면 삼성이 증설할 수밖에 없죠. 이미 이제 증설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코로나에 늦어졌기 때문에 이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반도체 투자한다고 했더니 아직 증설의 이슈가 아닌데 미리 주가가 올랐죠. 미리 선반영됐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바닥권 있을 때 이제 사놓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추세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주로 담아놓고 있다면 이때 증설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34,000원까지 갔거든요. 34,000원 이 구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라오면 뭐 1차적으로 이제 흐름을 타고 가겠죠. 이렇게 출중해서 1차적으로 이제 3만원, 큰 의미에서는 올해 34,000원대는 이제 볼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종목은 이제 한참 이제 그 삼성이 투자한 시점에 보게 되면 한 6만원까지 갔던 종목이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소재 관련이죠. 소재 관련해서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조정이 나온다면, 이번에 시장에서 조정 나온다면 매수기로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OLED 관련해서 많이 공장이 돌아가게 되면 소재가 많이 쓰이겠죠. 소재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뭐 동진 세미캠 엄청 상승한 거 보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또 추가적으로 역사적으로 한 4만 원이 고점을 보였었는데요. 네, 이때는 이제 무상증자를 했던 구간이라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예, 뭐 금달간 게 아니라요. 무상증자한 거죠. 그래서 이때 한번 이런 가파른 시세 흐름이 한번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예, 뭐 4만도 돌파하면서 갈 가능성이 크죠. 예, 반도체 메모리 관련해서는 이제 테스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말씀드리면, 아까 증설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포인트는 그동안 뭐 저희도 이제 수익 실현을 한번 해놓고 지금 아래쪽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렴을 해가는 입장인데,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또 기간 조정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증설 이슈가 되고 이제 올해 실적 흐름을 본다면 흐름을 큰 추세 대세 큰 물줄을 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큰 호황과 IT 호황, 뭐 전기차, 스마트카 같이 움직인다면 당연히 반도체 수요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요. 이 큰 추의 흐름은 한번 다시 IT 붐이 일었던 이 2017년도 이 구간 44,000원도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예, 큰 흐름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만약에 아래서 자꾸 올라온다면 중간에 이제 나눠서 봐야 되겠죠. 바로 직선으로 가기보다는 중간에 이때 3만 원 이 중반대에 있어서 이제 흐름을 잘 체크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보면서 파동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계속 좀 또 다른 섹터도 있는데요. 먼저 제가 이제 소개를 이제 하고 이번에 이제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아주 이제 여러분들 획기적인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간식 가주면 좋겠는데, 제가 매월 이제 33만 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가입하신 분에게는 이 1+1에서 2개월 이용권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의 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 특강 이제 8강이 있는데요. USB를 이번에 가입하신 분에게는 드립니다. 정말 이 USB만 하더라도 뭐 1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1668-4735로 전화하시면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선착순 20분께만 일단은 드리니까요. 빨리 전화하셔서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1668-4735 이번에 특별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싸다고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특별하게 이번에 준비했으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기도 하겠고요. 저희는 이제 종식 매매 이렇게 뭐 나눠서 단기 스윙, 중기, 장중에 화상 채팅방 운영하고 있고요. PC에서도 접속 가능하고 스마트폰, 그리고 장이 끝나면 이런 앱 게시판에 동영상 리뷰를 해서 하루의 장의 흐름과 시장 종목도를 체크를 해드리고요. 리포트 종목도 이제 서비스 종목으로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압축해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아침에 제가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증권교육 아까 말씀드린 8강 뭐 추세 매매법 여러 기초부터 실전 매매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한 강의당 1시간 40분 정도 되고 있고요. 뭐 재무제표부터 검색기 관련된 만들 수 있는 수급 단타 금등주 검색기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고, 테마주 관련해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매매한 내역들 흐름인데요. 네, 이렇게, 뭐, 두 자릿수, 수익을 좀,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적게 나올 때는 뭐, 이렇게 뭐, 10%대, 뭐, 20%대 나오고요.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리스크 있을 때는 이렇게 뭐, 짧게 자르기도 하고요. 네, 대부분 이제 수익 실현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30%, 뭐 이렇게 두 자리, 이렇게 쭉, 매매한 내역을 그대로 다 오픈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꾸준하게 챙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서비스 관련해서도 대부분 서비스 종목들은 대부분 100% 이익 실현했습니다. 10% 후반에서 30%대까지 산업 콘덴서 같은 경우는 한 보니까 38% 정도까지 올라간 모습인데요. 네,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후성도 단기로 이제 매매한 종목도 있고요. 뭐 SL부터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우리산업, 메디포스트, 옵트로텍 이런 종목들, 일진머티리얼즈 30%대 이런 식으로 실제 매매한 내역을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1개월에 33만 원이지만 이번에 특별 이벤트를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깨끗하게 오픈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매매하는 문자 이렇게 이렇게 매수, 매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채팅방 이렇게 하상 보여드리는 점 보여드리고, 채팅방의 내용들 서로 나누면, 뭐,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났다는 거 서로 나누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매도 수익 난 경우는 이제 채팅방에 올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리포트 종목들, 뭐, 좋게 나오는 종목도 있죠. 이번에 뭐, 짧게 드린 종목도 나오는데, 일단 리포트 종목도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한가 종목도 나오고, 최근에 뭐 빅히트라는 종목도 알려드리려 했는데, 네, 이런 상한가 종목도 나오고요. 꾸준하게 상승 좋은 종목도 많이 나온다는 점, 그 증권교육 이렇게 8강 있다는 점 짧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33만 원 2개월인데 교육 USB 이렇게 이번에 드립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보시면 제 주식창 앱 게시판에 가입하게 가게 되면 이 8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핸드셋 OLED 관련까지 제가 뭐 종목들 아까 미리 좀 챙겨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지금 11월 달에 시장의 중심은 이제 아이폰이었고요. 점유율 계속 확대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이번에 갤럭시 2N을 출시하면서 다시 점유율 1위를 다시 이끌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파트론하고 OLED 관련해서 이제 AP 시스템, 덕산 에어록스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에 이제 사막콘대에서는 계속 MACD 간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PI 첨단 소재 상당히 급등이 나왔죠.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이라든지 이런 무방에서 알려진 종목들은 대부분 제가 이제 단기로 단기로 매매로 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흐름에서 가지고 있으면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그래서 관련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번에 2차 그 다음 섹터에서 2차 전지, 이제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저번에 알려준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냐면, 현대차 그룹 전기차 플랫폼 이제 공개됐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이제 말씀드렸었죠. 여기에, 아이오닉5 출시 임박 부품 주목해야 된다고 그래서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이하에 대해서 제가 현대모비스, 전략적으로 계속 집중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림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는 현대이하. 그리고 나서 그 주가 흐름을 보시면, 제가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종목이죠. 네, 신년 연휴 때 현대모비스, 보시면 12월 30일이죠. 공개 방송 그리고 나서
1540, 이후에 보게 되면 현대모비스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현대이하도 그때가 나왔죠. 급등 나왔죠. 그래서 급등이 나왔고 우리산업도 제가 그 전에 드렸던 종목이죠. 우리산업도 줄기차게 말했죠. 결국은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기억하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우리산업 하면 송주. 그리고 뭐 월요일날 그 1월 4일날 제가 공개방송에서 추천주였죠. 그래서 SL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때 드렸더니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뭐라 하신 분도 계셨는데 결국은 어때요? 공개방송에서 무방에서 알려드렸는데 급등이 나왔잖아요. 제가 관련해서 결국은 제가 공개방송에서 했던 종목들은 다 대부분 이제 급등이 나왔죠. 이 내용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많은 내용을 워낙 많다 보니까 시간이 없겠지만 핵심적인 내용 부분은 이제 유럽의 고속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유럽 고속 지속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미국이 전기차에서는 뒤처져 있었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신재생과 이 전기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번엔 미국까지 좀 성장이 더해질 걸 보이기 때문에요. 배터리를 공급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회 요인이 되고 있는 거고, 최근에 올라간 이유가 여기에 더 있죠. 그래서 중국 전기차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고요. 여기서 전기차 판매 비중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쪽에 긍정적이고, 테슬라의 중국 판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중국 시장에서 월간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한 100%더 확대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독일 전기차 신규 등록이 전월 대비해서 38% 정도. 그래서 본격적인 이쪽의 시장에서는 성장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확대해 나가는 쪽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아이오닉 5가 이제 2월 달에 이제 보이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제 올해 5개 그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고요. 폭스바겐은 이제 5개. 그래서 이번에 이런 디자인까지 다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벤츠도 4종, BMW 3종, GM 2종. 이번에 지금 그 세계 시장에서 GM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 GM. 결국 이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공통점인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도 올라갔죠. GM도 올라오고 있다는 점. 이 GM하고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 또 SK이노베이션이잖아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올라온 이유가 이제 이런 GM 된 부분이 이제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했던 부분인데 폭발적인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고, 유럽 시장에서도 발빠르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배터리 3사가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 수요처가 더 많아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에 있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소재 관련된 종목들, 교차되어 있는 종목들, 뭐 대주 전자재료라든지 일진 머티리얼즈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중국의 물량이 확대되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은 이제 크게 못 올라가는 종목이죠.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결국 이제 중국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구매만 아니라 공급. 근데 중국의 전기차 확대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 뭐 여러 번 공개를 해드렸는데 추세의 흐름을 잘 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아직까지 못 올라간 종목들 보게 되면
장비주들이 크게 많이 못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 관련해서도 이제 많은, 그 공개방을 통해서 알려드렸고, 또 다른 전문가분들도 많이, 알려드리기 때문에요. 네, 관련해 보면, 뭐, V윈텍이라는 종목이 이제 올라가고 있죠, 이제. 추세적으로, 추세를 이제 타고 있다는 점, 그동안 이제, 에서 이제 이런 종목들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바닥권에서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종목, 이제, M+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M+. 이제, 무상증자하고 나서, 이 종목은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지금,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물량에 대한 소화 과정이 1차적으로 있었고 행보했고요. 근데 이제 고개를 살짝 들어 올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부담 없이 이번에 조정 구간이 나온다면 21선 구간에서는 이제 볼 수가 있겠죠. 15,000원 사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추세적으로 한번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회사가 이제 포인트는 이제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에서 공급을 70% 하고 있기 때문에요. GM의, 미국이라든지, 지금 유럽 쪽에, 어떤 공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설을 2023년까지, 이제 폭발적으로 어떤 85기가와트시까지,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올해 3반기에, 장비를 발주를 해야 되겠죠. 증설 과정에 장비를. 그렇다면, M+ 같은 경우는 회사는 좀 더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추세적으로 한 2만원 정도에서 이제 목표가 1차적으로 설정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취임식 하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좀 부각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이제, 여러 중소형 종목의 DK락이라든지, 미코라든지 그런 종목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릴 종목이라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에 한번 올라왔다가 시장 때문에 좀 내려온 종목, SK D&D라는 종목도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DK락이라는 종목도 있고, 미코라는, 소부장하고, 관련된 종목도 있는데요. 네. SK D&D 같은 경우 좀 이제 지금 보시면 좀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21선, 61선에서 61선이 한 43,000도 정도 되니까 이 구간의 흐름의 리스크 관리 최종적으로 120선까지는 이제 하단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 만약에 올라올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이 저항이 있겠죠. 이 기콜이 달아놓은 이제 5만원대 초반대는 좀 구간부터는 올라오면 좀 저항이 좀 형성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매물을 좀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 그 정부에서 이제 그 출범하면 가까이 정책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따라서 올라갈 경우에는 이 5만원대 그 초중반대에서는 올라오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 중국 소비주, 지금 예전에 한국 콜마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간중간 이제, 여러 개 유망 종목을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한번 다시 체크해드리는데, 결국은, 한국 콜마 올라오잖아요. 자회사 상장 이슈도 있고, 실적 회복에 대한, 결국은 이제 올라오는 점, 이런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쪽에 클리어라는 이런 종목들도 좀 올라왔죠. 네, 클리어라는 종목도 추세적으로 이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품주들, 지금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저점은 이제 그동안 좀 신제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 소비주 관련 제가, 저번에 이제 미디어 쪽을 보자고 말씀드렸었죠. 미디어 관련해서 보자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뉴라는 종목도 많이 올라오고, 스튜디온 드래곤은 제가 무방에서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결국 이제, 많은 애국의 기업들, 특히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국내도 경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이 부분에서 아마존부터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이 한국 법인도 설립하고 있고 신규로 들어오는 애플 TV라든지 디즈니 TV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기업들도 동남아에 진출하면서 한국 콘텐츠가 많이 필요하게 되면서 관련해서 제가 12월 달에 이때 제가 알려드렸죠. 뭐 이런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아닌 이런 구간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또 이런 게 또 체크를 해드리죠. 이 자리에서 해드리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보다 말해서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종목, 그래서 수지를 계속 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데, 뉴라는 여기 보시면 제가 뉴라는 종목, 그리고 영화에서 이제 어떤 드라마 제작사로서 컨텐츠 공급에서 꾸준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다른 종목도 상당히 많죠. 뭐 SBS도 있고 다양한 종목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결국은 미디어 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1차적으로 올라왔죠. 그러면 그동안 이제 안 오른 쪽으로 보게 되면 엔터주가 아직 안 오른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백신 보급이 되면 여행주도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아직 못 올라간 쪽이 엔터 쪽인 것 같아요. 네, 빅히트부터 이런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SM, SM도 그렇고요.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백신이 보급되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 투자 포인트를 보긴다면 S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리고 IG 엔터, 엔터라는 종목도 보게 되면 이제 바닥권에서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는 바닥권에서 한번 열어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어떤 갇혀있는 매매를 패턴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뭐 4만원대 SM 같은 경우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빅히트는 뭐 19만원 선이 저항이 15만원 저점이고 19만원은 항상 좀 저항을 줬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M은 이제 일본의 백신 보급이 됐을 때 더 탄력적으로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 매출이 어떤 이익을 또 나고 적자도 거기서 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 앨범은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엔터주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바이오 쪽은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음 시간에 다음 기회에 또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특별히 1개월에 33만원인데 이제 1+1으로 해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점은 이제 교육 USB 이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 교육만 해서 다른 데는 이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받고 해드린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 특별히 이번에 특별 이벤트로 제공해드리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다음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고, 또 함께 하신다면 또 유료 채팅방에서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은 일단 가입하시면 채팅방에 오셔서 문의 많이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